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선비의 고장, 물레방아의 고장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함양입니다. 함양은 빼어난 산수를 배경으로 한 많은 정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종직, 정여창이 항문한 곳으로 유명한 고장 함양. 함양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룬 경남 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선비의 고장을 말할 때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을 하듯 함양은 안동의 결줄만큼 학문과 문벌이 번성했던 고장입니다. 함양에서의 역사 탐방,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함양하면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네. 혹시 이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혹시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정여창 선생님의 고택이나 정여창 선생님과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예, 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김종직이라는 분, 전필제 네. 김종직. 그분이 1460년, 70년대 이때 그 함양의 군수로 오십니다. 어쨌든 네.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때 양성하셨군요. 예, 그때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제자들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김일손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두 여기 정여창이라는 분이었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어우러지면서 함양이 이제 그 이후로 선비의 고장이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정여창 고택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고택은 우리 정여창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지어진 건지, 예. 네, 아니면 그 후에 지어진 건지 궁금해요. 정여창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한 중요한 인물로 서게 된 거는 자기 거기에 목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랄까 이제 김종직 선생이 나중에 반역자, 역적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여창이가 나는 이제 김종직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만 했더라면은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꼼짝없이 그대로 이제 나는 제자다. 그리고 김종직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 북쪽 추운데 귀향을 갔다 거기서 죽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하는 이제 의리, 그다음에 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인물 그 중요하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 자체는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그 일두 선생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 이후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3,000평 넓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찾아온 곳은 함양에서 꼭 둘러보면 좋을 남계서원입니다. 예, 네, 예. 선생님, 남계서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남계서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봤던 정여창 선생을 모시는 서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원으로 소수서원, 네. 백운동선 같은 건데 네.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계서원도 최초인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예, 예. 그 소수서원, 백운동서원은 전체적으로 최초지만 관에서 주도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는 처음입니다. 그 민간 주도성이 도드라지 보이는, 말하자면 정여창 선생을 모시는 것도 어떤 관에서 시키거나 이게 아니라 네. 여기 이제 함양의 유림들이 자발해서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남계서원이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인정돼가지고 지난해인가 이번에 어쨌든 그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9개 서원 가운데 이제 남계서원이 이제 같이 등록이 된 이런 게 있죠.
보니까요, 예. 선생님 이 서원의 구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예. 네네. 안목이 트이셨습니다. 여기가 동제, 네, 예, 동제 예, 예. 맞나요? 그렇죠. 서재, 예. 그리고 앞에가 강당, 교실. 예, 예.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우리 뭐 학생들 예전으로 치면 이렇게 학생분들이 모여서 다목적 그렇죠. 실로 썼던 곳 맞죠? 예. 네네. 선생님들도 쓰고 선생님도 쓰시고, 네. 손님도 오고.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근데 보니까 선생님, 네. 이 서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하나든 두 개든 이제 그 연못은 보통 경관용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또 아, 불. 맞아요. 아, 그 제가 안 그래도 요거 소방용수용 예, 맞죠라고 맞아요. 하려고 예, 예. 했는데, 예. 제가 좀 더 너무 어렵게 갔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네. 소방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예.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 예. 왜 서원마다 예. 이 사당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남계서원의 사당은 저 위에 있는 예, 저게 예. 사당 맞나요? 맞습니다. 와. 아마 저 옆에 가면은 그 우리가 예림서원에서 봤던 도서관 같은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예. 네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제 기억은 그런데 한번 가보면서 네. 여기는 사당이 높은 분을 높은 데 모신다는 그 뜻이 정확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가서 보시면은 지나치게 가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평탄하지도 않고 네네네. 해가지고 이 적당한 상승감으로 쭉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계서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당이요. 예, 예. 제가 이제껏 갔던 서원 중에서는 가장 가파르면서도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나치다는 느낌은 절대로 들지 않아요. 네. 지나치게 길다, 지나치게 가파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명품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높은 데에 높은 분을 모신다는 그 내면의 정신을 외형상으로 가장 적당하게,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여창 선생님의 그 마음을 한번 예. 기리면서 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요거는 또 이제 네. 이 유교에 잘 아시는 분한테 나쁜 지적을 안 받으려면 네. 격식이 있어요. 이거 아, 올라가는데도. 네. 알려주십시오. 예. 네. 먼저 올리고, 네. 올리고, 아, 올리고, 네. 올리고, 올리고. 함양 역사 탐방의 마지막 여정은요, 바로 천년의 숲 상림입니다. 선생님, 예. 우리 함양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예, 예. 그중 대표적인 세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선비고장 하면은 함양 김종직. 김종기 선생님. 예.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함양을 이제 물레방아의 고장 이렇게 하는데, 네. 안의 현감으로 있으면서 물레방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박지원 선생.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상림을 1100년 전에 조성해가지고 지금 완전 이 함양 군민에게 보물로 남겨준 최치원 선생. 이렇게 김종직, 네. 박지원, 최치원 이 세 분이 이제 함양의 인물 톱3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함양이 물레방아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장이 된 거네요. 예, 예. 네. 예. 이렇게 우리 상림공원에는 정말 볼거리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네. 예. 그 볼거리 이전에 네. 여기 지금은 아직 덜 느껴지겠지만은 네. 이 지금 35도를 넘어가고 36도, 40도 가까운 이 더위에도 상림숲에만 싹 들어가면은 땀이 싹 저절로 식습니다. 네. 예, 이게 말하자면은 마을 숲으로서 어디에 빼놔도 어디에 내놔도 이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마을 숲보다도 빼어난 마을 숲이, 물론 최치원 선생이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는 천년 뒤에 함양 주민들 사람 먹고 그 밥 먹고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네. 있는 자원을 그냥 낭비하고 없앨 게 아니라 자연을 우리 손으로 조금이라도 갖고 놓으면 그게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은 그
우리 뒤를 잇는 세대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너무 학대하지 말자 자연을 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림공원은요, 우리 함양 국민에게 있어서도 효자 숲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둘러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상림공원 안에서도 역사인물공원이라는 곳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예, 선생님. 네, 이곳에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고을에서 나름대로 기릴 만한 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드뭅니다. 예. 네. 타시 출신이면서 이 고을에 와가지고 원림이나 수령이나 군수를 하신 분들 또는 이 고정 출신으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야 뭐 그런 나름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우리 쪽에서는 그냥 오신 그걸로 만족하면 그만인데 여기에 함양 출신으로 나름대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함양에 사는 함양 출신 학생들은 한번 와서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네. 네. 여기는 비가 이 많네요. 선정비를 모아놓은 거죠. 선정비라는 거는 이제 네. 착한 정치를 해준 군수, 수령한테 백성들이 바치는 선물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선물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병갑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병갑. 예.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 가보 농민전쟁을 촉발시킨 탐관오리의 대표 선수격으로 네. 이제 막 물새 뜯어먹고 막 이렇게 했던 인물이죠. 네. 근데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 사람의 선정비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 예, 바로 요거네요. 네. 이게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이 그래도 참 아름다운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함양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네. 어떤 쪽에서는 이런 걸 이제 부끄러운 역사니까 뜯어 없애야 된다 했고 어떤 쪽에서는 그래도 그걸 살아남겨가지고 어떤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시민사회에서 이제 논쟁을 벌인 끝에 네. 옆에 저렇게 안내문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남기기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전체 과정이 흐름까지 결과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예, 역사를 비판하는 것 또한 예, 교훈으로 예, 네, 예. 두기 예, 위한. 통째로 없애서는 안 된다. 네, 네. 선생님, 예, 예. 이 비는 뭔가요? 이건 이제 연료. 연료. 예, 예. 이 남편에게 대해서 도리를 다한 아내. 안에. 예. 네. 여기 보면은 연료, 학생, 임술증, 처, 네. 밀양, 박씨, 지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관점에서 완전 사기 결혼이었죠. 남편은 이미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반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 연료, 밀양, 박씨가 따라서 죽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의 어떤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완전 이제 이상한 그렇죠. 안타까운 네. 남의 나라에 당신은 이거를 굉장한 어떤 연료 남편에게 도리를 다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치장을 한 거죠. 뭐 그때 당시로서는 요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선생이 요거를 이제 연료 함양 박시전 맞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썼는데 요 말하자면 이게 그냥 이제 구체제를 찬양하는 연례로서 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절하게 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남자든 여자든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정리는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한쪽으로 묻어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비판도 같이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네. 한 시대를 그래도 앞서 나가는 인물로서 한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박지원 선생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예. 함양에서의 역사 탐방 어땠나요?
선비의 고장답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주는 교훈과 지금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기로 했는데요. 함양에서의 역사 탐방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경남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